안녕하세요. 문화뉴스 기자 강영기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2025년 SJC 문예뉴스 방송은 아마도 현대에 걸맞게 운영되는 선진문학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될 듯합니다. 벌써 선진문학에서는 1년 계획이 다 짜여져서 신년에 매뉴얼이 올라왔는데요. 무척 기대가 되는 행보에 맞춰서 저희도 발빠르게 뉴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 뉴스 바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선진문학 거대한 행사가 12월 14일에 진행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긴 행사로서 기사 정보가 많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동섭 시인, 이정선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진문학이 2024년 하반기에 재활용을 통한 환경공예 시와 전시를 통해 많은 언론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기사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서령 대표가 교육감 표창을 수여받는 날이었습니다. 더불어 이서령 대표의 축사 내용은 앞으로 환경공예 전시는 더 방대한 계획 아래 대전이 아닌 다른 수도권으로도 진출할 계획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선진문학 식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며 함께 빛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이날 선진문학과 콜라보 행사로 더 뉴스라인과 의미 깊은 행사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개석일 더 뉴스라인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함께 상생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계획하여 서로 도약,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자라는 멋진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유토 고문의 축사로는 선진문학의 역사가 깊은 문단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왔으며 앞으로 무수히 발전할 수 있는 문단임을 시사하는 축사로 마무리했습니다. 문서진 고문은 이제 선진문학은 작은 규모의 단체가 아니며 선진문학의 역사와 함께 덩치가 커진 문단인 만큼 서로 도와가며 발전하고 문단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으로 함께 이끌어 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손정혜 고문은 선진문학은 타 문단과 다름을 시사하며 늘 가족같이 잘 챙겨주고 따뜻한 문단이며 이런 문단은 어디에도 없음을 시사하며 축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어서 식순 첫 번째 시상식 내용 전해드립니다. 신인 문학상 시상인데요. 시 부문에 심다은 시인, 김다영 시인 두 분의 뜻깊은 신인상 등단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영예 쌍매당 이천 문학상 시상식과 송곡 이달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천 문학상 수상자는 전체 장르 대상자로 김영미 시인이 수상했고 송곡 이달 문학상 수상자는 전체 장르 대상자로 저 강영기가 수상했습니다. 제가 제 소식을 전해드리니 좀 쑥스러운데요. 문학상에 영예를 안겨주셔서 다시 한번 선진문학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은 한국 문화의 지대한 공로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죠. 한국을 빛낸 세종문화예술인 대상 시상식입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백봉래 시인, 개석일 시인, 김완술 시인 3인이 세종문화예술인 대상자로 성전되었습니다. 멋진 시상식 현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옆에는 같이 하시고. 네. 같이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기자입니다. 바로 바톤 터치 받아서 다음 뉴스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선한 뉴스는 민들레 신춘 문학상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문학에 이제껏 없었던 신선한 문학상을 만나보실 텐데요. 더 뉴스라인 언론사와 선진문학의 공동 주최 주관으로 실행된 문학상이라고 합니다. 민들레는 선진문학의 상징이고 신춘은 언론기관인 만큼 더 뉴스라인의 상징으로서 의미 깊은 민들레 신춘 문학상이 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날 수상자는 김동섭 시인의 축구공이 대표작으로 대상 당선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더 뉴스라인과 선진문학의 공동 행사인 만큼 더 뉴스라인의 기자 임명식과 임원 선출식도 거행이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자증 수여로 이서령 편집국장, 김상호 정치부 기자, 이천석 정치부 기자, 김응범 사회부 국장 겸 청소년 관리 기자, 강영기 문화부 기자, 김영미 기자, 이정선 기자, 홍경석 기자, 이갑선 컬럼니스트 기자가 임명되었으며 그 밖에 고문 추대로는 이상각, 이유토 두 분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개석일 대표의 감미로운 팸플룻 연주와 빅터진 가수가 구수한 진토배기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특별 신앙송으로는 박성애 시인의 낭송과 이경순 시인이 감성시 낭송을 끝으로 선진문학 하반기 행사를 풍성하게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안정권에 접어든 15년 역사를 자랑하는 선진문학은 이별 특별 행사를 거행하며 이례없는 행사 스텝이 구성되었으며 행사 시작에서 끝까지 일사천리로 서로 도와가며 매우 미끄럽게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만큼 발전된 문단으로 다른 문단과는 달리 시대에 잘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문단 시스템이 있어서 멋진 행보는 그때그때 이렇게 문화 뉴스로 발빠르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문화 뉴스 신청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문화 뉴스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이정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JC 문예방송 진행자 이설영 인사드립니다. 초대 작가로 오신 문서진 시인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밀양에서 문서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창기 멤버가 오셨어요. 90점 멤버인데 지금까지 의리를 다져온 소중한 문우이셨습니다. 우리 선진문학 하면 애틋한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참 많은 추억들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지내오면서 많은 분들 좀 스쳐 지나간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남아 계신 작가님들 계시는데 선진문학 하면 항상 그 가족과 같은 내 집과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요. 좀 여러 가지 많은 추억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또 새로운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 문학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선진문학에 걸어온 시간이 14년 차, 이제 15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시인님이십니다. 선진문학에서 핵심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시면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추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90점 멤버들이 있잖아요. 이 접대 우리 최홍현 시인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멤버, 또 생각하는 멤버, 또 생각나는 멤버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문서진 시인님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최홍현 시인님하고도 정이 많이 들으셨죠? 예. 처음에는 사실 조금 거리감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선뜻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어떤 분일까,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일까 몰라서 선뜻 다가가지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분 정말로 정이 많으신 분이다. 정말 참 맞아요. 좋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세월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랬겠지만 특히 이제 최시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또 문자로도 안부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제가 성실하게 답장은 못 해드리는데 그 마음이 너무 참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져서 지금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건강하시면 좋겠다.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지금도 간절하죠. 예. 어떤 의견이 던져졌을 때, 또 공지사항 올릴 때, 항상 임원들끼리 회의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뜻을 같이 모아주신 분이시고, 공감을 해주신 그렇죠. 분이고, 네. 도와주신 분이고, 그리고 의리가 또 굉장히 또 최고잖아요. 맞아요. 예, 네. 보면은, 의리 빼면 우리 최시인님께서, 본인이 네. 의리 빼면 시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의리의 시인님이시거든요. 우리 문서진 시인님께서도 이렇게 선진문학에 무슨 일이 생기시면 늘 적극적으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내일이라 생각하시고 보통 남의 일 그렇게 누가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그런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보면은 마음을 다해서 내 일처럼 이렇게 확 신경을 써주시고 선진문학 일이라면 솔선수범해주시고 나서서 뭐든지 해결을 같이 해주신 그런 시인님이라 제가 우리 최홍현 시인님과 문서진 시인님만큼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선진문학에서 정말 최고의 의리의 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또 소중한 인연으로 또 지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인으로서 보냈던 그런 시간들 중에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으시죠? 있죠. 예. 있기도 하고요. 또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내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에 뭘 참 드러나게 했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뭐 남의 일이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생각이 들어져요. 사실은 선지문 이 문학이라는 이 분야에 들어와서 그래도 나름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회장님한테 찾아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서 다독여주는 그 모습들이 지금도 선합니다. 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장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세월은 정말 고마운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아까운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함께 했던 정말 정을 나누고 농의 정을 나누었던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회장님의 어떤 참 정겨운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참 가슴 아픈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전 회장님, 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고맙죠. 너무 감사하고 회장님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다는 분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최심도 그렇고 감사하죠. 저는. 제가 뭐 딱히 뭐 잘했다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직도 생각을 안 해보고 있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지난날 생각하면 제가 너무 고맙고 이제 나가신 분들 보면 이제 뜻이 안 맞아서 이렇게 나가신 건데 뭐 제가 뭐 어떤 순간이든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잡으려고도 해보고 뭐 했지만은 그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연이 다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또 남아있는 분들은 또 인연이니까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의리나 신념이 있으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부분들 너무 감사하고 한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문서진 시인님께서도 막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나로 인해서 내가 뭐라고 선진문학 같이 운영하면서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가슴이 많이 아프고 그랬어요. 저도 나름대로 혼자 울던 그런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저 도와준다고 오신 분들이 같이 상처받아서 아파하시는 모습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하지만 그만큼 또 그분들도 자기의 그 신념이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선진문학에서 그런 뜻을 펼치면서 같이 오신 길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90점 멤버로 성장을 하셨고 지금 선진문학 고문의 자리까지 이렇게 계신 건데 이제 우리 문서진 시인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 오시면서 선진문학을 같이 성장을 시키셨지만 굉장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남성분이시지만 많이 여리셔요. 그래갖고 제가 좀 어떤 때는 막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또 뭐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우리 문서진 시인님 같은 그런 분, 맑은 분, 여린 분 이런 분들이 문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펜대를 내려놓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 저도 여린 편이신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문학하면서 더 강하게 단련할 수 있는 그런 문인으로서 같이 성장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진문학은 이렇게 보면은 올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온 그런 문학단체입니다. 문학하면 어떤 마음의 종교가 아닐까라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뭐라 할까? 세상의 격변기는 시인의 행복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펜대의 힘으로 잘못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고 또 그것에 대한 작품을 잉태를 하고 또 진정한 휴머니즘을 위한 그런 문학의 본질을 잘 살려나갈 수 있는 문학이 되길 이렇게 소망해보면서 문서진 시인님께서 우리 진정한 문학이란 그동안은 무엇인가라고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쓰셨을 것 같아요. 문학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문학의 본질은 제가 경험하고 그동안에 지내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메모를 해왔는데, 처음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해야 된다. 그쵸. 예, 진실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을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거든요. 백지 위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글을 쓸지, 어떤 이 모습을 담을 때 그 백지에 뭘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에게 진실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선진문학의 심볼 마크 보면은 가운데 민들레 꽃이 있는데 이 민들레 꽃을 보면 참 예뻐요. 우리 미련 같은 시골에는 어느 곳에 가도 민들레 꽃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참 질리지 않는 꽃이, 그쵸. 민들레 꽃이 참 예쁘기도 하고 끝까지 예뻐요. 끝까지 나중에 꽃이 피었다가 질 때 또 하얀 솜털 같은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그 홀씨가 또 날아서 어디인가 떨어져서 또 다른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끝까지 참 예쁜 그러니까 이 민들레 꽃의 꽃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감사하는 마음이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심볼 마크 선정을 우리 회장님 참 컨셉을 잘 잡으셨다 생각이 들어서 꽃말이 뭘까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변치 않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인의 마음은 순수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순수한 마음으로 글을 써야 좋은 글을 남길 수 있고 독자로부터 그치. 사랑을 받을 수 맞아요.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사물을 좀 예의주시하고 관찰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맞아요. 직관요. 하늘을 보든 자연의 모습을 보든 사람의 움직임을 보든 모든 만물을
자세하게 참일에 순수한 마음으로 잘 관찰하면 마음속에 좋은 그런 영양분을 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메모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이 휴대폰을 가지고 메모를 늘 생각나는 대로 짧게나마 메모하고 그걸 남겼다가 나중에 또 살을 붙여서 하는 편에 시를 만들고 했던 그런 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몇 가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런 마음들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에 있으면 좋은 작품이 분명히 남겨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그 민들레 좀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문학 로고 상징이 민들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문서진 시인님께서 디자인을 좀 잘 하시고 예전에 출판사 경험을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민들레를 로고로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민들레는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도 뭐 감사의 마음도 있고 또 그 변치 않는 마음, 일편단심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홀씨까지도 민들레는 더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맞아요. 꽃이라서 시인들이 가장 많이 시심으로 이끌어 쓰는 그러한 그렇죠. 상징적인 그런 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꽃이 민들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민들레로 상징으로 해가지고 로고를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면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로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너무 그때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평생 쓰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따님께서도 또 그 도장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예, 도장도 너무 흔치 않는 필체로 예쁘게 필기체로 만든 그런 도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도장도 잘 쓰고 있고 우리 민들레 로고도 너무 예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문학 얘기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문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이 진정한 문인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데 문학상을 많이 거머쥐면서 명예욕에 불타서 문학의 본질을 훼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셔요. 그렇죠. 예, 그런 시간들이 정말 보면은 마음 아프기도 하고 왜 문학이 이렇게 타락되어 가고 있나 퇴보해 가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 문학의 그 씁쓸한 현장을 보실 때마다. 저는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게 좀 나름 설레지거나 하고 싶어지거나 욕심이 나거나 해서 뭐 처음에는 뭐 낙서처럼 일기처럼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막 다른 어떤 타 문학사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코치를 받았다가 호되게 그냥 꾸중도 듣기도 하고 강퇴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세월 지나 보니까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시인들한테는 필요하더라.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시인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정말 공부를 해야 되고, 책도 맞습니다. 많이 봐야 되고, 다른 분들은 시를 어떻게 쓰는지, 한편의 시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시는 사실은 감동을 느끼기가 좀 힘들다,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세월이 가니까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올렸던 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또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고민을 했을까,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이게 또 마음이 보여진다. 그게 아마 경험이고 체험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도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남들이 1시간, 2시간 하는 것만큼 나도 2시간, 3시간을 공부를 해야 그만큼 좋은 작품을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참, 어찌 보면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죠.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쵸. 정말 그거는 오랜 동안 우리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오랜 동안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상처 입은 그런 경험도 많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과정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일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지, 왜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됐지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건 잘 못하겠다. 그래 이제 이참 저참 막 표때 놓을 생각도 하고 포기할 생각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붙잡아 주신 분이 회장님이시고 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죠. 그리고 문학을 한다는 거, 글을 쓴다는 거, 이것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참 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이 문학을 하는 사람. 역대 수많은 인물들 보면 다 이 문학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문학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고선들에게 이거를 기억을 시켜주고 마음에 참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 우리 선조님들의 참 숭고한 정신들이 다 문학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면 많이 퇴색되고 많이 병들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글을 쓰러 오시는 분들이 글만 쓰면 되는데 사적인 욕심들을 많이 부리니까 문단이 변모해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선진문학에도 이제 문학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우리 선진문학의 특색이 또 언론 연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도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입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나 드리지를 않고 정말 검증된 문인만 드리거든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인성 면접 보려고 전화 통화를 하면 문학상이라든가 또는 언론 연재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문단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다른 데 가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문협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못 들여서 안다래요. 근데 선진문학은 정말 문인다운 문인이 아니면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예욕 같은 거 제가 채워주지 않고요. 제가 그 선진문학 운영 체계를 그렇게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떠세요? 여태까지 그런 체계 속에서 운영을 지금 새로운 방침들로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어떤 호기심 내지는 욕심, 어떤 사심 이런 걸로 마음에 품고 왔다가 자기 이제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잠시 왔다가 그냥 들리를 채웠다가 가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학이 원래 그렇습니다. 욕심이 채워지면 좋은 걸 또 물론 쓰기도 좀 그렇겠지만은 이게 사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 이게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꼴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단체는 이 침묵단체가 아니잖아요. 예. 오로지 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시와 문학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감성을, 사랑을 나누는 그런 단체인데 욕심이 들어가고 사심이 들어가고 무슨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하면 참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참 한국 문학에서 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 문학이라는 이 분야를 좀 지극하게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은 선진문학의 행사나 어떤 올려야 될 중대한 자료가 있을 때 여기저기 웹상에 제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진문학 초창기에 들어왔던 분들 중에 나가신 분들이 있고 나가지 않았는데 활동을 전혀 안 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심했다 또 혹은 뭐 자기도 끼워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다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뭐 나가신 분들 중에도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랑 같이 힘든 시간들 버텨오면서 선진문학을 굉장히 문학의 금자탑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시간까지 그 탑이 세워지기까지 노고하고 공로한 분들은 따로 계시거든요. 그리고 선진문학의 지금 임원들도 체계가 다 잡혀 있어서 그분들이 다시 오셔도 제가 드리고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한계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래되신 분들 중점으로
뭐든 다 챙겨드리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다고 봐요. 오래되신 분들한테 그게 제가 또 베풀 수 있는 온정이기도 하고요. 예. 그 보면 지금 우리 선지문학이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달리 지금은 워낙 이제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데다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언론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다른 분들이 더 욕심을 내지 않을까. 결국은 명예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좋아요. 다 명예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잘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나가는 게 급할 거 없는데 이렇게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나가지 않고 있으시다 보면 또 좋은 날 함께 할 수도 있고 한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반드시 또 후회하는 분들이 거의 한 90% 이상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한 번 나가면 절대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다만 우리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연륜이 차서 건강들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그게 늘 걱정이거든요. 우리 최홍현 시인님도 요새 아프고 막 그러셔서 힘들어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문서진 시인님께서도 건강이 좀 안 좋으셔요. 좀 어떠신가요, 요새? 세월 가면서 그게 참 느껴져요. 저는 뭐 젊었을 때는 마냥 건강할 것 같고 몸에 이상이 없을 것 같고 마냥 뭐 참 이래 망둥이 같이 뭐 뛰고 날고 할 것 같았는데 세월 가니까 결국은 나도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내한테 적용이 되나 보다 그 생각을 하게 돼서 항상 이제 옆에 또 우리 와이프가 또 많이 챙겨주고 하시니까 좀 감사하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찾아서 챙기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까지는 좀 이래 좋지는 않은데 지금 뭐 활동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허리도 좀 안 좋고 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안 좋고 한데 옆에서 챙겨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나름대로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조금 뭐 빨리 회복을 해서 나도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는 욕심은 아직도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 우리 최씨님도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저분이 너무 사람은 좋은데 몸이 좀 절어서 내내 좀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도 뭐 항상 이렇게 문자로 인사 안부를 전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같이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저도 그렇고 최씨님도 그렇고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요즘은 뭐 인사도 자주 해주시고 하니까 가까이 있으면 얼굴이라도 보고 있는데 멀리 계시니까 그래도 못하고 그것도 자주 또 예전처럼 이 전 대전에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되고 하니까 내 마음만 이렇게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러고 삽니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도 자주 맞아요. 보기도 했는데 네, 맞아요. 이제 연륜들이 들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젊을 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문서진 시인님, 최홍현 시인님, 그리고 김상우 이사장님도 아프시고 또 저기 태백 배삼술 시인님도 아프시고 저도 사실은 그 갑상선 환자고 우리 선정혜 이사장님도 굉장히 건강한 분인데 그분이 요즘은 골골하셔요. 맨날 아프셔가지고 그러시는데 다들 좀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쾌차하셔가지고 예전처럼 좀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사실은 8, 90세 되셔도 되게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문호님들 얼른 건강하시고 코로나 시기 이후로 자주 못 뵙고 그러면서 또 편찮으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얼른 건강해져서 옛날 얘기하면서 또 그 좋은 시간 좀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 환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보양식을 좀 만들어 먹는다든가 챙겨 먹으러 다닌다든가 그런 시간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예, 같이 모여서 뭐 호출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간 있는 사람 같이 와서 함께 자리하고 여러 사람 모여서 맛있는 거 해먹기도 하고 또 시간 되면 또 인근에 또 문화기행처럼 이렇게 뜬금없이 나갔다가 좋은 시간 보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 못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예, 우리 진짜 우리 문서진 시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서로가 보면 최홍현 시인님도 그렇고 다 서로가 이렇게 건강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진 식구들이라고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따뜻한 온도가요. 바로 선진문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추억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추억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추억 만들면서도 에피소드도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밀양에도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우리 경상도 방면이 밀양뿐만 아니라 되게 좋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뭐 맛기행, 못기행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 해물요리, 회요리 막 이런 거 그 잔치한 적도 있잖아요. 네, 막 맞아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또 생각이 많이 나고, 제가 그때 집까지 이렇게 여러 번 갔는데, 이제 고양이, 멍멍이 이렇게 많이 키우셔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있어요. 네, 저희 신랑이 동물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 앞에까지 갔다가 도로 그러시구나. 오고 밀양에서 또 돌아다니면서 또 맛있는 거 먹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우리 오늘 방송에 문서진 씨님 그 따님도 오셨어요. 저한테는 조카인데, 사실은 우리가 오래된 관계이다 보니까는 문학방송은 서로 이렇게 존칭을 쓰지만 반말도 하면서 오라버니 동생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희 조카도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 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가가지고 1박 2일 하면서 우리 조카하고도 또 한잔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멍멍이하고 고양이 타고 저희 신랑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가장 아쉽더라고요. 짐승을 키운 게 꽤 오래돼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의 이제 이 생각들이, 우리 집에 오는 그런 동물을, 한 마리 동물일지라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나름대로 생명이 끝나면 이제 대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식구들의 이제 생각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키우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다리를 절어서 이제 걸어 다니질 못하는 상황이고 해서 어린애기 하나 키우는 것처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연세가 드셨군요. 아내 분이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작은 딸하고도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도 시간이 나면 주로 주말에 이렇게 드라이브 참여해서 이곳저곳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 이번 얼마 전에는 또 포항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거기 뭐죠, 손 이렇게 있는, 거기 뭐라고 그러죠, 포항에도 바닷가에 가기도 했는데, 바다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맞아요.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 바퀴 돌아서, 간 김에 우리 손중희 전 이사장님하고 통화도 하면서 인사도 나누기도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희들은 시간만 되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다닙니다. 가까운데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데 다니면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가능하면 좀 같이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예, 경상도가 바다가 많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나가면 뭐 어디든지 짧은 시간에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다라서. 우리 문서진 씨님 그 동네도 막 개구리 울음소리가 엉성하게 막 이렇게 들려요. 되게 부러운데 효과음이 가끔 필요한데 녹음해서 좀 주시고, 그리고 개구리 울음소리 나는 공간에서 신앙송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시골이다 보니까 여름 되면 개구리 소리, 뭐 또 밤 되면 뭐 찌르레기 소리, 뭐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그리고 가을에 뭐 바람 불면 바람 부는 소리 같이 일부러 인공적으로 이렇게 삽입을 안 시켜서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는 그런 분이 좋더라고요. 예, 가끔씩 이렇게 막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이제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래, 휴대폰 들고 나가면 막 무슨 사진이든 찍어 보기도 하고, 그 사진 보면서 또 감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 자주 갔죠. 뭐 주로 하는 시간이 없다가 보니까 운동하면서 이제 뭐 허리도 상태도 안 좋고 이런 운동하면서 사진 찍기도 하고, 이제 사물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물을 관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죠, 저는. 동네가 되게 한적하고 풍경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감성미량인 것 같아요. 오늘 몸도 안 좋으신데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깜짝 방송이에요. 문학기행사 아마 대전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대본을 하루 전에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또 하는 거라서 조금 서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예방송이 지금 해가 거듭할수록
처음에 거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고 또 요즘 거 들여다보면은 아, 그래도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컨텐츠도 제가 나름 공부를 하면서 지금 AI 방식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 방송 멤버들도 보면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컨텐츠만 어떤 컨텐츠를 좀 삽입했을 때 더 좋은 컨텐츠로 거듭날까 이런 컨텐츠를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AI도 제가 더 기술을 배워서 이제 앞으로 더 멋진 방송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어떠세요?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의 모습은 많이 발전했다 생각이 들어서 좀 격세지감을 느끼죠. 예. 예. 제가 우리 SJC 문예방송을 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과감한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선진문학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업무가 많지만은 내년에 4년제 대학의 미디어 영상학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힘든 결정을 하셨네요. 무사히 잘 마쳐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돼요. 작가님들이 이런 참 간절한 마음, 숭고한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실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런 방송 콘텐츠 개발하면 아마도 선진문학이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을 거고 저도 또 그냥 기왕 방송하는 거 노고하는 거 조금 이쪽으로 진로를 터서 수입이 되는 쪽으로 한번 창출해볼까 이 구상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신앙송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AI 기술이라든가 다른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 시인님들 신앙송도 멋지게 한번 해드려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문서진 시인님 좀 이따가 스튜디오에서 신앙송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할 거거든요. 제가 뭐 많이 배운 건 아니지만 AI를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 신앙송 제가 멋지게 한번 또 편집해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신앙송은 거의 백시인데 참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시잖아요. 할 줄 모르는 분야라서 신앙송은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글쓰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도 안 쓴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신앙송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너무너무 또 서툴기도 하고 또 아시지만 저는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발음이 또 굉장히 세요. 세서 신앙송 하는 이 어법이 좀 낭송가로서의 좀 가까운 그런 부분은 아니라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감히 도전을 못합니다. 근데 보면 신앙송 할 때는 사투리 하나도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오래된 문단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읽으셔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분위기가 또 있으셔요, 나름. 그래서 이따가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 깜짝 방송 이거 제의를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수락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학방송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 컨셉 항상 있거든요. 아시죠? 제가 SJC 문예방송 하면 좋아요 꼭 구독 꼭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자, 한번 마지막 컨셉 들어가겠습니다. SJC 문예방송 좋아요 꼭 구독 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 이설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편지 문서진 제 넘어 불어오는 갈바람 때문에 동력 하늘을 바라보니 추수할 때가 도래함인가 싶은 것이 임의 발걸음 알리기에 분주하다. 수없이 그려놓은 구름으로 그 위대함을 천하에 나타내시니 오묘한 사랑의 흔적들로 광활한 퍼즐들로 펼치셨도다. 그 위대함과 경이로움에
임바라기로 사는 여정이 형은 못할 전이람인가 하여 부푼 가슴에 또 하나의 사랑을 새긴다. 안녕하세요. 나레이션 작가 백봉래입니다. 오늘은 시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맹인과 등불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인과 등불. 어떤 맹인이 스승에게 밤늦도록 가르침을 받다가 집을 나서자 스승은 맹인에게 등불을 들려주면서 조심해서 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맹인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하기를 맹인에게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은 말하기를 자네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네가 든 등불을 보고 피해 갈 것이 아닌가? 하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스승의 깊은 마음에 감복하면서 등불을 들고 자기 집으로 향했답니다. 어느 날 밤 맹인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맹인의 손에는 등은 들려 있었지만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깜빡하고 불이 켜졌는지 누구에게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지요. 불이 꺼져 있어서 등이 등불의 구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살이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관가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허다하지요. 우리는 소외를 맛보고 외로움을 느끼며 때로는 불화를 일으키고 불행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스승은 타인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지혜의 등불을 맹인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그 등불의 의미를 중요시하며 살피고 불이 켜졌나를 확인하여야 하였으나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일으켰고, 맹인과 충돌한 사람은 비록 눈은 뜨고 있었지만 무질서한 인간 관계 속에서 등불을 마련하는 여유로운 지혜를 갖지 못했던 것이 바로 부딪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인간관계, 즉 바람직한 인간관계란 인격적인 관계라야 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비이기적인 관계성을 말합니다. 선인장처럼 자기 보호를 위한 가시를 곤두세우고 타인의 삶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회라는 테두리, 즉 사람들 속에서 언제까지나 이방인으로 머물게 될 것이며, 더군다나 서로를 감싸 안는 따뜻한 관계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원만한 인간관계,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상호 존중의 그 바탕을 두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한 등불을 들고 살아감으로써 바람직한 인간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정립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밝은 기운을 받아 모든 분들이 건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책방 너머의 글정원 여기에서 마무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고 외로움도 주지 않았는데 오늘 내 가슴에 쏟아지는 비 누구의 눈물이 되어 쏟아지나. 어제 나는 사랑해졌고 오늘 나는 피해졌네. 바람 한 점 옷깃을 스쳐도 상처받는 이 가슴이 오늘은 비에 젖고 외로움에 젖네. 어제 나는 사랑해졌고